지금은 시윤이의 낮잠 시간. 어렵게 찾아온 엄마의 휴식 시간이건만 엄마의 옆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쪼꼬의 애교 대작전? 잠도 자지 않고 자꾸만 주희 씨 품으로 파고드는데요. 원래 이렇게까지 막 안기고 그러지 않았는데 아기 낳고 나서 왜 첫애가 둘째 생기면은 막 아기 같아지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엄청 저한테 치대. 엄마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 그 옆을 지키고 있다는 쪼꼬. 잠시 후 무슨 일인지 주희 씨 곁을 떠나 시윤이에게로 달려오는데요. 낮잠에서 깬 시윤이가 칭얼거리자 엄마에게 와보라는 듯 짖는 쪼꼬. 그런데 그 짖음이 어쩐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엄마가 시윤이를 안아올리자 그 짖음은 더욱더 심해집니다. 쪼꼬야. 따라오며 달려드는 모습 또한 어쩐지 위험해 보이는데요. 쪼꼬야. 위험한 상황인데 이렇게 거실에 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방에 놓으면 더 볼 수가 없어서 덥기도 하고 잠깐이라도 눕혀놓고 좀 시원하게 있고 저희도 집안일 해야 되니까 계속 방에나 놓으면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생후 1개월인 아들 시윤이에게서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엄마. 그런데 눈을 뗄 수 없는 건 쪼꼬도 마찬가지인가 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시윤이가 낯설기만 한 걸까요? 처음에 그래서 데려오기 전에 신랑 통해서 손수건, 이제 아이 냄새 나는 손수건을 먼저 전달하기도 했고, 저도 이제 아이 기저귀나 아이 옷을 냄새 맡게끔 해주고, 또 막아서 보기도 하고 짖을 때 했는데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엄마가 서둘러 분유를 탈 때에도 시윤이가 조금이라도 칭얼거리면 기다렸다는 듯 바로 짖어대는 쪼꼬. 시윤이의 칭얼거림이 쪼꼬야. 계속되면 쪼꼬 또한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요. 우는 시윤이 달래랴 달려드는 쪼꼬 막으랴. 좀처럼 엄마는 앉아서 쉴 수도 없습니다. 비로소 짖음이 잦아들고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시간은 쪼꼬의 눈을 피해 안방에서 시윤이를 돌볼 때인데요. 그마저도 시윤이가 울지 않을 때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주희 씨네를 찾아왔는데요. 출산한 주희 씨의 몸조리를 도와주고 계신 친정엄마. 조방에 갇혀 있어요. 우리 하루 종일. 애기하고 툭 뛰라 그랬잖아. 저거 봐요 좀. 확 때려줘 그럴 때 입을. 지나고 나서 때려봐야 소용없어요. 쓰다듬 건져. 몰라. 그러니까 안 변하잖아. 더 하잖아. 너 이리 와 저거. 이리 와 이리. 내려가. 이 애기 거라 그랬지? 틈만 나면 손자에게 달려드는 쪼꼬가 할머니는 믿기만 합니다. 들어가 저기 들어가 너. 저기 들어가. 네 집에 들어가. 지금도 저렇게 싸고 있으니까 얘가 저기를 가면은 지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물죠. 내가 안겨 있어야 되는 너가 아니야. 응. 그러니까 얘를 악착같이 물고 다니지. 그날 저녁 일 마치고 돌아온 아빠를 쪼꼬와 꼬미가 열렬한 환호로 반기는데요. 반면 싸늘하기만 한 집안 분위기. 아니 지금 심각한 일이야.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아기를. 무슨 일이기에 이토록 엄마의 눈물은 멈추질 않는 걸까요? 시윤이를 품에 안으려다 생긴 돌발 상황.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울지 않는 시윤이에게 달려든 건 처음 있는 일이기에 더욱 놀란 엄마의 가슴 또한 쉽사리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양말을 신고 있어서 저 정도인데 안 신었거나 이제 발이 아니고 얼굴이 되거나 이제 이랬으면 더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겠죠. 근데 물려고 하는 행동은 가면 갈수록 심해져요. 다들 근데 그래요. 주변에도 친구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같이 키우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버리라고 이제 버리거나 누구를 갖다 주거나 이제 안 키우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주희 씨 부부와 항상 함께해온 쪼꼬와 꼬미.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언제나 함께였는데요. 임신 후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에 몸과 마음이 힘이 들 때에도 언제나 늘 주희 씨 곁에서 큰 위로와 힘이 돼준 고마운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랑 대화도 많이 하고 얘네 때문에 웃기도 하고 많이 위로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위 회사 가고 이제 나도 안 오고 그러면 개 2마리하고 얘를 감당을 지가 네가 하냔 말이죠 혼자. 24시간 애를 안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일을 마치고 온 아빠가 쪼꼬와 시윤이 사이를 가로막아 중재에 나서 보는데요. 아빠가 있으면 좀 괜찮을까요? 가족들의 저녁 식사 시간. 시윤이의 칭얼거림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쪼꼬. 아이고 얌전히 있다가 또다시 짖기 시작하는데요. 시끄럽다. 온종일 지치기로 왔는지 시윤이 곁에서 짖어대는 쪼꼬. 시끄러워. 내려와. 급기야 아빠 품에 안긴 시윤이에게 또다시 달려드는데요. 이게 놀랐어. 결국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도 짧고 허무하게 종료. 방에서 들리는 시윤이 울음소리에 밤낮 없이 짖어대는 탓에 결국 쪼꼬와 꼬미를 데리고 거실에서 따로 자게 된 아빠. 오늘도 아빠와 엄마 그리고 시윤이는 뜻하지 않은 생이별 중입니다. 한 공간에 뭐 예를 들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더라도 앞에 뭐 강아지들이 있고 애기 안고 있고 한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라는 거는 침대에 있더라도 같이 신랑하고 있고 강아지들이 있고 아이 있고 아니면 거실에 있더라도 다 같이 이제 TV를 보던 잠을 자던 그렇게 하는 게 제가 가장 바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될 줄 몰랐어요.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욱. 강아지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사연을 듣고 급히 달려온 강 훈련사.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너무 착한 애들 같은데. 조금만 좀 냄새 맡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아, 저 친구구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처음 봐요. 쟤는 약간 무서워하네. 쪼꼬. 낯선 사람이 오자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는 쪼꼬.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꼬미와 달리 계속해서 냄새만 맡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손이 가면은 그래 여기 만져 라는 느낌인데 우리 쪼꼬 같은 경우에는 뭐지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영상 같이 보면서 우리 쪼꼬하고 애기하고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볼게요. 생후 1개월 된 시윤이가 울 때마다 짖어대던 쪼꼬. 쪼꼬야. 짖는 행동은 공격성으로 번져. 얼마 전에 아찔한 상황도 있었는데요. 안 돼. 안 돼. 지금 위험해요, 사실. 위험해요. 내 그냥 아기 뱃속에 있었을 때만큼의 움직임밖에, 표현밖에 못하는 아기를 위험성이 있는 누군가와 같이 둔다라는 거는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이 친구들을 위해 대변해야 되는 저로서도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하는 방향과 방법들은 첫 번째가 무조건 아기를 위한 교육이 될 거예요. 절대 다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윤이의 안전.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기 전 문제 행동을 자주 보였던 아기 침대부터 방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쪼꼬는 왜 유독 시윤이에게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던 걸까요? 강아지들이 보호자의 컨디션, 감정, 기복, 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오늘은 어떤 위치에 감정이 놓여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엄마만 너무 힘들고 아프게 되면은 강아지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아기가 울면 엄마가 짜증 날 수 있어. 아기가 울면 엄마가 불쾌할 수 있어.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집이, 우리 무리가 불안해졌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기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아기가 움직이거나 아기가 울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육아휴직이나 아니면은 좀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돼요. 출산을 하면 아기도 맹목적인 일방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그 산모 또한 그런 보호를 동등하게 받아야 되거든요. 한동안은 엄마가 엄마로서 이제 처음 엄마가 돼봤었을 테니까 익숙해질 때까지는 우리 강아지를 내가 아는 친척이나 아니면은 친정집이나 아니면 시댁이나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은 요즘에 꽤 괜찮은 애견 호텔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다 잠깐 이렇게 맡겨두고 우리 엄마는 애기한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이제 엄마로서 할 일에 대한 익숙해지잖아요. 그때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친해지게 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